사실 장 초반에 강하게 시작했다라기보다는요, 시가가 떠서 시작을 했다가 잠시 주춤거리고 2차 파동이 나오면서 전고점을 돌파를 시도를 하면서 그 지지라인을 형성시켜 주려고 했습니다만은 다시금 내려오면서 조금 실망스러웠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시장의 상황들로 봤을 때는 실망스럽다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의 매수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 상승하지 못했다라는 거, 기관의 매도가 강해서일까요? 아니면은 외국인들의 매수가 시원찮아서 나타나는 영향인지 우리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기관 역시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외국인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매수 언제까지 이어질지 우리가 확인하기에는 좀 이런 상황입니다만은 현재 추세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급격하게 시장에서 이탈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일은 어쨌든 고점에 대한 경계감들이 나타나면서 기관들의 변심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서 뒷심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항상 2000포인트 그리고 전고점대 부근에 왔을 때마다 나타났던 기관들의 특징적인 모습이었는데 특히나 투신권의 움직임을 보시면은 충분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초반 같은 경우에는 매수에 조금 가담하는 것 같다가 점심시간을 전후로 해서 매도로 전환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며칠 전에 코스닥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줬고 금일 코스피에서도 같은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을 봤을 때에 이러한 투신권에서 매도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남아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이것을 두고 큰 매물대다, 아직 매물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시장이 돌파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부담감보다가는요, 시간이 지나면서 충분히 소화하는 과정들을 거쳐가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확인되었던 것은 역시나 기관의 움직임이었는데요. 가장 큰 힘이다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 맞습니다만은 기관들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였다. 즉 지금 시장은 강한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작은 것도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이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조금 주춤거리면 시장은 하락할 것이고 기관들의 매도가 조금 약해지면은 지수는 상승한다라는 말씀드렸는데요. 금일 기관들의 모습을 보시면은 매도세가 조금 약해지니까 장 초반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는데요. 추후 시장은 역시나 수급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금일 시장에 보시면은 전기전자 업종, 자동차 관련주들은 약했습니다만은 건설, 증권에 오늘은 조선주까지 가담하면서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들을 만들어줬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포진되어 있는 전기전자와 자동차주들이 움직이지 못하면서 지수는 보합권으로 움직여갔던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은요, 기본에 충실하는 시장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는데요. 정책적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환율적인 부분들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실적적인 우려감 그리고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시장은요, 어디 한 곳에 우리가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것에 우리가 바탕을 두고 접근하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많이 올라갔다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요. 떨어진다고 좋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현재 추세를 이어가는 매매 전략이 중요하겠습니다. 동부 하이텍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동부 하이텍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고 동부 C&I도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구조 조정을 통한 기업 정상화 상당히 쉽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투자 심리가 과연 안정이 된다라고도 볼 수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과연 이렇게 요동치는 상황에서 안정이 될 것인가라는 부분 어렵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것은 이제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 이 내용들 한번 다뤘었는데요. 6월 30일 날 채권단을 지원한다라는 소식에 동부그룹주들이 급등을 했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금일 동부그룹 재무 안정화 방안으로 동부하이텍을 매각을 추진한다라는 것, 예비 입찰 형태로 인수 의향서를 타진했던 결과 세 곳의 사모펀드 투자 회사들이 참여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이러한 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타진을 하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갈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은 여기에서 좀 발을 뺄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만큼 뉴스에 따라서 등락폭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동부하이텍의 구조조정 방향에 큰 관심 우리가 또 가져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선은 동부하이텍도 있겠고 동부제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이러한 추가적인 이제 매각적인 부분들 앞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향후 뉴스에 따른 급등락이 충분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즉 지금은 사실을 가지고 확실한 사실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그냥 기대감 그리고 뉴스를 통한 소문을 통해서 움직임들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렵고 또한 위험한 상황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과거에 구조조정이 나왔던 기업들을 보시더라도 아직까지 끝마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정상화되고요. 그룹이 제대로 재편이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정상화되었다라는 기대감으로 접근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위험하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부분 충분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보수적인 접근들이 좋지 않을까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라갔습니다. 종목에 매도가 있었던 상황들이었는데요. 큰 수익률이었다라기보다는 조금 작은 수익을 내고 매도를 했었고 신규 편입이 들어갔었고요. 또한 보유하고 있던 종목에 조금 하락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오늘 구체적인 매매 동향 좀 점검해 주시죠. 네, 우선 중앙백신을 금일 수익 실현을 했고, 또한 트윈 또 보합권에서 매도가 나왔습니다. 먼저 중앙백신을 말씀드리면은, 자, 전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앙백신의 최근의 차트의 흐름을 보시면은, 우리가 조금 추세가 아래로 꺾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화면에 차트를 보시면요. 음봉이 나오면서 윗꼬리가 달리고 그리고 종가가 저가로 끝나면서 큰 음봉이 달렸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겁을 먹을 것 전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어제의 아래꼬리 위치 같은 경우에는 아래꼬리로 봐도 되는 것이고 음봉이었다. 그리고 어제 단봉으로서 멈춰졌던 자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자리가 1차적 올라갈 수 있는 위치가 15,200원대라는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15,100원에서 마무리가 되었었는데 우선 제가 금일 종가에 매도가 나왔던 것은 신규로 포트가 들어갔던 종목이 있었기 때문에 5종목 이상 제가 포트에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전량 매도 수익 실현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것을 다시금 매수 타점을 잡을까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오늘 장 끝나고 경북 의성입니다. 제 고향인데요. 의성의 돼지 농가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발생되었다라는 소식에 시간에서 파루와 중앙백신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내일 같은 경우에는요, 장 초반에 떠서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접근적인 부분들은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방송 중에 말씀드렸다고 해서 내일 아침 올라간다고 해서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내일 오전 중에 거기에 대한 결과가 발표가 된다고 하니까 그런 결과에 따라서 우선 또한 파동들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접근하려고 했던 포인트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구제역이나 이러한 부분들 통해서 접근했던 부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우선 오늘 여기까지의 흐름들 보시면 되겠고, 만약 추후적이 다시 좋은 패턴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때 중앙백신을 다시 봐도 늦지 않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매도했던 종목 트리비는요, 제가 또 오늘 관심 종목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우선 넘어가도록 하겠고, 자, 하츠는 역시나 보유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츠는 오늘 뭐 보합권 정도에서 움직였던 상황들이었고요. 그리고 블루콤도 오늘 제가 흐름에서 역시나 보유하고 넘어갔습니다. 한진칼 역시 오늘 시장에서 조금 흐름들이 어제의 흐름이 양호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자, 한진칼은 한번 보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어제 공략의 종목을 가지고 왔었는데요. 제가 공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올라가 버렸죠. 그러면서 매수를 하려고 했던 자리보다 올라갔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라는 거 많이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기회의 타점이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진칼이 제가 들어갔던 자리는 한 27,400원대 부근, 오늘 종가 부근에 접근이 들어갔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앞에 전고점대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충분히 부담스러운데요. 이것은 내일 간단합니다. 아침에 뜬다 그러면 우선 1차 매도가 나갑니다. 내려온다 그러면 장 초반에는 매수요. 오후장에 올라온다 그러면 매도가 나가는데요. 떴다가 내려오는 자리에서는 매수로서는 한번 기다리고 두 번째 파동에 접근하는 것이 좋겠고요. 한진칼 역시도 장 끝나고 자사주 매입한다라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우선 이러한 것이 주가 가치에 조금 가치를 올리기 위한 지금 단계다라는 것을 봤을 때에 주가의 힘은 조금 더 실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한 종목은 보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올라가 있는 종목보다 떨어져 있는 종목에 우리가 충분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자, 위닉스 같은 경우에는 금일 시장에서 시장이 나름 괜찮았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 4% 정도의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시장일 때 하락했던 종목이 있으면 참 속상하고 또 어떤 다른 종목을 빨리 갈아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하는데요. 이럴 때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위닉스는 우리가 한 번 더 보고 내일과 내일 모레를 보고 결정을 해도 우선 늦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이 자리가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반등이 나오고 무너질 수 있는 자리가 되겠고요. 만약 내일 같은 경우에는 멈춰주는 자리가 나타난다 그러면 충분히 방향을 추세를 또다시 전환해 줄 수 있는 위치가 됩니다. 자, 차트로 보시면요. 우선은
저항대 라인이 지속적으로 부딪혀서 내려오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위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아래로 꺾여 내려오고 있는데요. 오늘의 종가가 단기적 지지 라인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우선 이 자리가 무너질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한 번의 기회는 충분히 더 있습니다. 적어도 21,000원대까지는 충분한 기회가 나타나는 자리가 되겠고요. 만약 이 위치를 잘 잡아준다 그러면은 추후적인 흐름들은 다시금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되겠고요. 우선 현재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내려온다고 하겠지만 합병 기일이 8월 1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위니맥스 합병을 통해서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적 발표를 제가 알아본 결과 우선 8월 14일 정도를 내외로 실적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 말은 잠정 실적 발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반기 보고서의 실적을 같이 내놓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적 발표가 늦게 나온다고 해서 실적에 대한 우려 보다가는요. 실적이라는 잠정 실적 발표를 먼저 해도 되고 반기 보고서의 실적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월 중순 정도에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충분히 한번 생각해 보고 가야 되겠고요. 지금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크게 거래량들이 오늘 어제보다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우선 내일 흐름들을 한번 보고 결정해도 되는 위치다. 만약 이 위치에서 다시금 양봉으로서 고개를 들어준다 그러면은 상당히 좋은 자리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요. 우선 내일 한번 흐름들을 더 지켜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정 수익률이 수익 실현 종목의 합산이지만 벌써 지금 확정 수익률이 91%를 넘어섰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종목이 어떤 게 있는지 상당히 궁금해지거든요. 네. 네, 그래서 무리해서 매매를 하려고 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제가 관심 종목을 말씀드렸지만 다음날 곧바로 움직이는 것들이 있을 거고 또한 오늘 관종을 가지고 왔지만 그 다음날 제가 공략에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점은요. 종목의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종목을 가지고 왔고 어떤 흐름에서 가지고 왔는지에 우선 초점을 두시면 되겠고요. 똑같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매매가 들어가는 상황에서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세 종목 또 가지고 왔는데요. 우선 제가 특징적인 기본적인 것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또 기술적인 부분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23,700원에서 23,900원 그리고 트루빈 다시 가져왔습니다. 14,100원에서 14,300원대 아이온스도 역시나 다시 가지고 왔는데요. 1,300원에서 1,500원대를 우선 매수 타점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종목 한글과 컴퓨터부터 좀 살펴보죠. 네, 한글과 컴퓨터 집에서 많이 사용을 하실 겁니다. 컴퓨터에 워드 작업을 하면서 MS 워드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한글과 컴퓨터를 통해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의 1세대적인 벤처 기업이었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자, 이러한 한글과 컴퓨터는 좋은 기술력이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IMF 위기가 터졌을 때에 결국은 시장에서 상당히 힘들어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5번 이상 바뀌었던 회사인데요. 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와 공기업이라는 확실한 공급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은 대주주가 다른 생각만 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이 기업은 지속적인 성장, 지속적인 매출이 나올 수 있는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은 불법 소프트웨어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 앞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더 기술력을 통해서 매출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높은 영업이익률과 신사업 육성적인 모바일 오피스의 성장입니다. 모바일 오피스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보면은 인프라웨어와 한글과 컴퓨터는 경쟁의 관계에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한글과 컴퓨터가 조금 더 앞지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MD스테크 인수를 통해서 국내 최대의 소프트웨어 회사로서 올라설 전망입니다. 매출을 우선은 1,000억 정도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MD스테크는 인베디드 분야에서 국내 1위 업체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동부하이텍을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었는데 동부하이텍의 우선은 인수에 참여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사모펀드 회사 하나 중에서 우선 현대차 그룹과 조금 관련이 있는 펀드 회사가 있다고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현대오트론이라고 있는데요. 현대오트론에 대한 가장 큰 수혜주가 예전에 MD스테크였거든요. 이러한 MD스테크를 봤을 때에 우선은 우리가 스마트 기기뿐만 아니라 자동차 쪽으로 봤을 때도 인베디드 시스템에서 가장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글과 컴퓨터는요. 지금 박스권의 흐름을 보시면은 큰 흐름보다가는 좀 제한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큰 박스권에서 강한 상승의 흐름 보다가는요, 제한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선 제가 현재 시점에서 가지고 온 것은 현재 시장 상황에서 충분히 우리가 한번 조금 더 길게나마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커다란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상황에서요. 아직 박스권 가운데 부분을 위치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24,000원대를 중심으로 해서 26,000원대 그리고 22,000원대의 밴드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매수가는 23,900원에서 23,700원을 잡으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상단 부분인 26,000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22,500원대를 잡으시면 되겠는데 우선 제가 단기적인 공략으로 가지고 왔습니다만은 한글과 컴퓨터는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하고 관심을 가져 놓으신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매매 타점이 나오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트루윈도 네, 짚어주시죠. 네, 자 트루윈 매도를 했는데요. 매수가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가지고 왔다라는 것은 한편으로 봤을 때는 좀 욕심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지속적인 관심을 한번 가져보자라는 건데 그래서 욕심 반 관심 반인데요. 이러한 신규 상장주들은 튀면은 강하게 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무너질 땐 지지라인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매도를 했던 것은 포트에 대한 변화도 있었습니다만은 내일 시장을 보고 다시 접근을 해도 되겠다라는 리스크를 좀 줄여가자라는 차원에서 매수가에서 제가 매도가 나갔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속적인 지금 음봉들이 나오고 지지라인대를 지켜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거래량들이 축소가 되면서 나타났다라는 것은 그만큼 거래량 동반되는 변화의 모습이 변화의 캔들이 충분히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은 내용들은 뭐 차량용 엑셀레이터, 브레이크, 엔진, 전장 등에 쓰이는 센서 전문 업체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차량 전장화 확대에 따른 수혜주다라는 부분도 볼 수 있겠고요. 7월 11일 날 상장이 되었는데 공모가가 1,500원대였습니다. 공모가 보다가는 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만은 우선 현재의 추세는 조금 더 흘러갈 가능성이 높겠다. 그래서 분봉을 보고 설명드리는 것이 좀 이해가 빠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제가 지난번에 가지고 나왔던 내용 차트의 분봉에서 그림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지우지 않았는데요. 자 여기 동그라미 쳤던 부분을 보시면은 14,500원대 1차전 지지라인과 저항 자리로서 같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은요. 14,500원 1차적으로 돌파해야 되는 자리 14,500원. 즉 14,500원에서는 올라간다면 따라붙어도 무리스러운 자리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것은 13,500원대 손절매 자리를 잡아주셔야 되겠고요. 14,500원대가 간다 그러면은 1차적으로는 15,000원대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겠고요. 2차는 15,500원인데 우리가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몰고 가는 전략보다는요. 빠르게 매매가 들어가서 빠르게 매도를 하는 전략이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 아이원스. 아이원스도 좀 짚어주시죠. 네, 아이원스도 지난번에 몇 번 보고 관심을 가졌었고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실 지금 반도체 쪽에 본다 그러면은 원익 IPS와 테스트를 가장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있겠고요. 과거에야 뭐 주성 엔지니어링 그랬습니다만 이젠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이 도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실적적인 부분들 조금 미비하면서 반도체 쪽이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원익 IPS를 가장 최선으로 뽑을 수 있는데요. 제가 아이원스를 가지고 왔다라는 것은 우선 반도체 장비 업체로서의 두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제로 업체로서 두각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 부품의 초정밀, 가공 및 세정을 하고 있는 업체이고 디스플레이 장비의 부품을 제조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글로벌 기업의 소모성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고 옵티컬 본딩 장비에 대한 매출의 증가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겠고요. 아무래도 신규 상장 이후에 현재 추세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한 단계 레벨업을 거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기술적인 부분 딱 기억에 남는 자리가 있을 겁니다. 10,000원대 부분이라고 그랬는데요. 자, 이 자리를 잠자리가 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잠자리가 뜬다라는 것은 가을이다. 가을은 추수하는 계절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위치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10,000원대가 무너지고 처음에 무너지고 그 다음에 다시 내려왔는데 보통 이렇게 내려오면요. 9,400원대, 9,200원대까지 내려오는데 9,700원대까지 가고 어제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올려줬습니다. 즉 이 위치는 강하게 지켜준다라는 것을 봤을 때 오늘 윗꼬리 측면을 봤을 때는요. 한편으로 봤을 때 오버슈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오버슈팅은요. 오늘 나왔지만 한 번에 더 흐름은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1,900원대, 11,000원대까지는 다시 한번 시도를 한다는 것이 되겠고요. 매수 타점을 1,500원에서 1,300원을 잡되 1차 목표가는 제가 11,500원을 잡아드렸습니다만은 우선은 전고점이 1,850원대를 우선 1차 매도 자리로 보고 가시면 되겠고요. 내려온다고 하면은 10,000원대 부분 한 번의 지지는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다시 반등이 나오고 다시금 내려오는 자리, 즉 한 번 내려오고 난 뒤에 반등 이후에 재하락하는 자리는요. 매수 자리가 아니고 큰 박스권으로서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